젊은 양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만수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박세호는 점점 짜증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할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부동산업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때 만수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젊은 양반, 나 이 건물 주인 마소. 박세호는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죠? 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어. 젊은 양반이 찾고 있는 장만수가 바로 나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강북의 낡은 골목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수레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를 굴러가며 내는 소리죠. 이른 아침 찬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만수, 72살의 노인입니다. 만수의 모습은 여느 동네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색이 바랜 초록색 잠바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어져 있고 발에 신은 검은 고무신은 오래 신어서 뒤축이 닳아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자연스럽게 굽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습니다. 손수레에는 온갖 종류의 빈 병들이 가득 실려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병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주병은 소주병끼리, 맥주병은 맥주병끼리, 심지어 와인병까지도 따로 분류해서 담겨 있습니다. 아, 또 저 할아버지네. 골목 입구 편의점 사장이 철제 셔터를 끌끌거리며 올리면서 중얼거립니다. 만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트로 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 남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지 않습니다. 오직 길가에 버려진 병만 주워 담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무 병이나 줍는 게 아니라 유독 비싼 술병들만 골라서 담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를 신기하게 여깁니다.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우선 말투부터가 달랐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정중한 경어를 사용했고 발음도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국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동정심에 돈을 주려고 해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동네 떡집 아주머니가 찐빵 하나를 내밀었을 때도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의 자존심은 굽은 허리와는 달리 곧게 서 있었습니다. 만수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은 궁담이라는 고급 한정식 음식점 근처입니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이 음식점은 골목 안쪽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유리창이 조화를 이룬 건물로 입구에는 붓글씨로 쓴 커다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잘 가꿔진 작은 정원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비싼 전통 주병들이 나오는데 만수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궁담의 젊은 사장 박세훈이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늘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젤로 말끔히 넘겨 빗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 첫인상은 나쁘지 않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딘지 모를 오만함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만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립니다. 할아버지, 또 왔네요?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박세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합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침입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버려진 병만 주워가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고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피해라고요. 여기는 고급 음식점이에요. 손님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짓골하고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박세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 순간 박세훈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왠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박세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할아버지 앞으로는 아예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 식당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다른 데 가서 주우세요. 여기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에요. 이때 만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박세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세훈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저 폐지 줍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만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궁담이 내려다 보이는 골목 모퉁이 높은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음식점 전체를 한눈에 담으며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좋은 자리에 있네. 만수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화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유독 날씨가 쌀쌀해서 잠바깃을 바짝 세우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궁담 근처에 도착한 만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춥니다. 평소 손수레를 세워두던 골목 모퉁이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여기 세워뒀는데. 만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제 저녁 하루 종일 모은 병들을 손수레에 가득 싣고 이곳에 세워둔 것이 분명한데 손수레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병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혹시나 해서 골목 이곳저곳을 살펴보지만 손수레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근처 문방구를 운영하는 김씨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만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어제 여기 손수레를 세워뒀는데 없어졌어요. 혹시 누가 가져가는 걸 보셨나요? 아, 그거요? 어제 저녁에 청소차가 와서 다 가져갔어요. 궁담 사장님이 신고했다던데요. 불법 투기라고 해서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만수는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중단합니다. 손수레 하나 때문에 경찰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신 근처 상가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어디든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사장님, 혹시 어제 저녁 카메라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사장은 만수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 영상을 왜요? 제 손수레가 없어져서요.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호기심이 생겨서 카메라 영상을 틀어줍니다. 화면에는 어제 저녁 7시경 궁담에서 박세훈이 나와서 구청 청소과에 전화하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청소차가 와서 만수의 손수레와 병들을 모두 가져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고의네요. 저 사장이 일부러 신고한 거잖아요. 슈퍼마켓 사장이 붕괴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만수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할아버지, 너무 착하시네요. 저 사장 정말 못됐어요. 할아버지 하나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이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집니다.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박세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식당 사장,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 노인 하나 쫓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니. 장사 잘 된다고 거만해졌나 봐. 하지만 만수는 이런 소문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날부터 묘한 변화를 보입니다. 손수레가 없어도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서 궁담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병을 줍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관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 궁담 맞은편 카페 사장이 중얼거립니다. 그러게요, 손수레도 없는데 왜 계속 오시는 거죠? 궁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만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궁담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때로는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때로는 입구 쪽 간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주로 건물의 구조나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박세훈도 이런 만수의 행동을 눈치챕니다. 손수레를 치워버렸는데도 계속 나타나는 만수가 못마땅합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끈질기네. 이제 줍을 병도 없는데 뭐하러 계속 오는 거야? 박세훈은 직원들에게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수를 직접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가 궁담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저는 변호사 진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만수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 진우구나. 많이 컸네. 네, 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박세훈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변호사와 아는 사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궁담을 바라봅니다. 그래, 이제 시작해볼까? 만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단함이 실려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둔 본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 변호사랑 아는 사이래. 정말요? 그럼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만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궁금증만 커져갈 뿐입니다. 진우와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박세훈은 궁담 확장 계획을 위해 강북구에서 가장 큰 부동산 사무소를 찾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옆 건물까지 매입해서 식당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손님이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박세호는 이참에 아예 이 골목에서 가장 큰 음식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확장 계획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데 혹시 현재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친근하게 물어봅니다. 박세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있죠. 3년 전에 제대로 계약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확장하시려면 건물주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다시 조회해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중개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박세훈도 덩달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점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설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게 처음에 계약하실 때 건물 소유자가 김철수 씨였잖아요. 제가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그분과 계약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어요. 중개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서 박세훈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더 이상한 건 중간에 여러 번 명의가 바뀐 흔적이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세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임대료를 낸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꼬박꼬박 냈는데 총 7,200만 원이에요. 박세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돈은 자신이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창업 자금까지 합쳐서 간신히 마련한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혹시 중간에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가짜 건물주가 나타나서 임대 계약을 해주고 돈만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이런 좋은 상권에서는 더 자주 일어나죠. 중개사의 말에 박세훈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지금 등기부상 진짜 소유자가 누구죠? 혹시 연락할 수 있나요? 장만수라는 분이네요. 나이는 70이 넘으셨고 주소는 이상하네요. 주소가 이 근처로 되어 있어요. 바로 몇 블록 떨어진 곳이네요. 박세훈은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가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그분 연락처는 없나요? 등기부에는 주소만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는 별도로 알아봐야겠네요. 그날 저녁 박세훈은 서둘러 원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3년 전 그곳에서 계약할 때만 해도 번화한 곳에 위치한 제법 큰 사무소였는데 지금 가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안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예전에 여기 있던 부동산 사무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박세훈이 새로 들어온 업체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아, 그 사무소요? 석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장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정리하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박세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혹시 그 사장 연락처나 행방 아시는 분 없나요? 글쎄요,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보세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박세훈은 급하게 건물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관리소장은 박세훈을 보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아, 또 피해자가 나타났네요. 사실 그 부동산 사장 때문에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당신 말고도 피해자가 몇 명 더 있어요. 그럼 그 사장은 어디 갔어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지만 행방불명이에요. 아마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요. 사기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피해액만 수십억 원이 넘어요. 박세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완전히 당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이 망했어. 박세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인터넷을 뒤져서 장만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70이 넘은 나이라면 인터넷상에 정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훈은 걱정에 잠 못 이룬 얼굴로 일찍 식당에 나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박세훈은 대충 둘러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만수입니다. 손수레는 여전히 없지만 만수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궁담 근처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쫓아냈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그 노인을 보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적어도 자신은 아직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수가 먼저 다가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당당한 걸음걸이입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젊은 양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아, 할아버지. 오늘은 또 뭐하러 오셨어요? 죽을 병도 없는데 왜 계속 이쪽을 오시는 거예요? 박세훈이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만수는 온화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사실 젊은 양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박세훈은 의아해합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건물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서요? 어제 부동산 사무소도 다녀오시고 관리사무소도 들르셨다던데요. 박세훈이 깜짝 놀라며 만수를 바라봅니다. 어제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동네가 좁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자세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저를 미행이라도 하신 건가요? 동네가 좁잖아요. 소문이 금세 퍼지죠. 더구나 젊은 양반이 어제 부동산 사무소 들락날락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표정만 봐도 큰 문제가 생긴 게 다 보이거든요.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당황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불쾌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기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도와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혹시 그 계약서 내가 예전에 관련된 거 아닐까 싶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박세훈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겠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에이,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부동산 계약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할아버지는 그냥 병이나 주우세요. 젊은 양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만수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박세호는 점점 짜증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할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부동산업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때 만수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젊은 양반, 나 이 건물 주인 맞소? 박세호는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죠? 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소. 젊은 양반이 찾고 있는 장만수가 바로 나요. 박세호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그런 농담은 그만하세요. 건물 주인이 폐지나 주우러 다니겠어요? 그리고 장만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겉보기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 나는 정말로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만수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박세호는 순간 움찔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정말 신고해야겠어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박세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미 사기를 한 번 당해서 예민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기꾼이 나타난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만수와 대화했던 변호사 진우입니다. 그는 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진우가 만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박세훈은 이 상황이 점점 이해가 안 됩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변호사가 무슨 관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설마 또 다른 사기꾼들인 건 아니죠? 박세훈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진우가 박세훈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명함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장진우입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이십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정말로요? 박세훈이 놀라며 만수와 진우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여러 서류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제 할아버지 장만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신 분은 무허가 중개업자였습니다. 박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정말로 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기꾼을 찾아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해요. 다만 현재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가 3개월치나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진우의 말에 박세훈은 주저앉을 뻔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젊은 양반, 이제 믿으시겠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소. 박세훈은 충격에 빠진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쫓아냈던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바로 건물 주인이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진우가 보여준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박세훈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이럴 수가. 정말 할아버지가 건물 주인이시라고요? 박세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수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이제야 믿으시는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할아버지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박세훈은 자신이 그동안 만수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거짓골하고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라고 했던 말, 손수레를 신고해서 치워버린 일,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박세훈의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곧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인데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건가요? 박세훈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들어갑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젊은 양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오? 내가 건물 주인이라고 말했다면 믿었겠소?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라고 했다면 자신은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요. 젊은 양반의 진짜 성격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 진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알 수 있다고요. 박세훈은 점점 화가 납니다.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억울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임대료는 또 얼마나 내야 하는 건데요? 박세훈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합니다.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월 임대료는 4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밀린 관리비까지 합치면 당장 1,500만 원 정도는 지불하셔야 해요. 400만 원이라고요? 지금까지 200만 원 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린다는 건가요? 박세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이미 사기로 날린 돈도 억울한데 앞으로 임대료까지 2배로 올라간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양반 화내지 마시오. 나는 억지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게 아니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싸게 받았을 뿐이지. 만수가 차분하게 말하지만 박세훈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저만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박세훈이 거의 애원하는 투로 말합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젊은 양반, 그건 내 책임이 아니오. 젊은 양반이 계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쫓아낸 것도 기억하시오.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더욱 분노합니다. 자신이 무시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를 쫓아내시려는 건가요? 그건 젊은 양반 하기 나름이요.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제대로 된 계약을 하면 되는 일 아니오? 만수의 답변에 박세훈은 머리를 감쌉니다. 지금 당장 1,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며 앞으로 매달 4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그때 갑자기 박세훈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세무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궁담식당 박세훈 사장님이시죠? 세무조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세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세무조사요? 왜요? 저는 세금 제대로 다 냈는데요. 건물 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박세훈은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임대료 사기, 건물주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이제 세무조사까지 정말 끝났네요. 박세훈이 중얼거립니다. 만수가 그런 박세훈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젊은 양반, 이제야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알겠소? 할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박세훈이 고개를 숙이며 간청합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내가 왜 젊은 양반을 도와야 하오? 지금까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시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세훈이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만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무시당하고 모욕받았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박세훈은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세무조사는 내일이고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기당한 돈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건물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무서 직원들이 궁담에 나타납니다. 박세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사장님, 건물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물 매입이요? 저는 건물을 산 적이 없는데요. 임대로 쓰고 있어요. 박세훈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세무조사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장님 명의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네요. 작년에 이 건물 지분 일부를 매입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박세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관들은 이미 확정된 사실인 양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매입 자금이 3억 원인데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탈세나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은데요. 박세훈이 절규에 가깝게 말하지만 세무조사관들은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도 동결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세무조사관들이 떠난 후 박세훈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지와 계좌 동결이라니 이제 정말로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세훈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만수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낡은 잠바를 입고 비닐봉지를 들고 있지만 어제와는 다른 위험이 느껴집니다. 젊은 양반 어떻게 됐소? 할아버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제가 모르는 부동산 거래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박세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만수는 그런 박세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 부동산 거래, 내가 아는 일이요. 네, 할아버지가 아신다고요? 그 사기꾼이 젊은 양반 명의를 도용해서 한 일이지. 나도 그때 피해를 당했거든.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그 사기꾼한테 당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소. 내 건물 지분 일부를 젊은 양반 명의로 팔아버렸지. 물론 돈은 그 사기꾼이 가져갔고, 만수가 설명하자 박세훈은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피해자지만 할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젊은 양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소? 나는 단지 젊은 양반의 진심을 보고 싶었을 뿐이요.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박세훈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만수는 그런 박세훈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젊은 양반, 이제야 진짜 사과하는 것 같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소? 만수가 벤치에 앉으며 박세훈을 옆에 앉게 합니다. 박세훈은 조심스럽게 만수 옆에 앉습니다. 사실 나는 30년 전에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했었소. 꽤 잘 나가는 회사였지. 하지만 IMF 때 모든 걸 잃었어. 만수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한테도 큰 실망을 안겨줬지. 아들, 딸들은 나를 원망했고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박세훈은 만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소. 폐지를 줍고 병을 모으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지.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이 땅을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어. 그래서 폐지를 주우셨던 거군요. 맞소.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거든. 돈과 권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야.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젊은 양반, 나는 젊은 양반을 미워하지 않소.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구나.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더욱 부끄럽게 만듭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젊은 양반이 결정할 일이요. 나는 단지 젊은 양반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지켜볼 뿐이야. 만수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박세훈도 따라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일주일 후 궁담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세훈의 세무조사 소식과 함께 건물 소유권 분쟁 이야기가 동네 전체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정말 건물 주인이래요? 그럼 그 식당 사장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네요?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세훈은 식당 안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초조해합니다. 세무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사업자 등록증은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만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평판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후 2시경 만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양복을 입고 진우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주민들과 기자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회장님, 정말 이 건물 주인이 맞으십니까? 지역 신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 장만수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폐지를 주우며 지내셨던 건가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거든요. 만수의 답변에 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때 박세훈이 식당에서 나와 만수 앞에 섭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박세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세훈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젊은 양반, 고개를 드시오. 만수가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세훈이 고개를 들자 만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만수는 박세훈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이 젊은 친구는 저를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를 거지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것이 이 젊은이만의 잘못일까요? 만수의 질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한 적이 말입니다. 만수의 말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세훈은 만수가 자신을 옹호해 주는 것 같아서 놀랍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의 말에 박세훈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만수의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앞으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수가 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저희는 박세훈 사장님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첫째, 월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합니다. 둘째, 밀린 관리비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셋째, 세무조사 문제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우의 발표에 박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박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만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젊은 양반,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박세훈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만수는 박세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갚을 것 없소? 다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겸손하게 대하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박세훈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세훈이 당황하려는 순간 만수가 먼저 말합니다. 그만하시오. 이 젊은이는 이미 충분히 반성했어요. 더 이상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만수의 말에 주민들도 더 이상 박세훈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는 분위기입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역시 큰 그릇이시네요.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주민들이 만수를 칭찬합니다. 만수는 겸손하게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과찬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오만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내일 신문에는 폐지 줍는 건물 주인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수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소유한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만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박세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강북구의 작은 골목길에는 여전히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만수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사람들의 인사에 만수는 온화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로 이 골목을 돕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궁담 앞에 도착한 만수를 보며 박세훈이 밖으로 나와 깊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나오셨네요. 그래, 젊은 양반. 오늘은 장사 어떤가?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만수가 고개를 기울이며 들어줍니다. 아직도 왜 병을 주우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수는 잠시 손수레를 멈추고 박세훈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철학이 담긴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 양반, 이 병들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 그냥 쓰레기 아닌가요? 아니야. 이 병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어떤 병에는 기쁨이 담겨 있고 어떤 병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 만수가 손수레에서 깨끗이 씻은 소주병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 병은 아마 누군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마신 술병일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주워가는 거지. 박세훈은 만수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병을 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속에서 진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말이야. 만수의 설명에 박세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진우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편안해 보입니다. 할아버지,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진우야, 왔구나. 오늘은 법원에 안 가도 되나? 네, 오늘은 휴일이라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왔어요. 진우가 만수 옆에서 함께 손수레를 밀어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시면 안 돼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실 필요 없잖아요. 진우의 걱정 어린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 일이 좋아.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할 일이요? 박세훈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만수는 손수레를 잠시 멈추고 멀리 골목 끝을 바라봅니다. 이 동네에는 아직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 만수의 말에 박세훈과 진우는 감동받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그럼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세훈이 진심으로 묻습니다. 만수는 박세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젊은 양반이 변한 게 정말 많이 보여. 좋아. 그럼 우리 함께 이 동네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 정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젊은 양반 식당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가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만수의 제안에 박세훈은 즉시 답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자. 나도 함께 도울게. 진우도 옆에서 말합니다. 저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릴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하루 수거한 병들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구나. 그의 손에는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병들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축하의 의미가 담긴 샴페인 병이고 어떤 것은 이별의 아픔이 담긴 소주병입니다. 이 모든 병들이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를. 만수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버려진 병들이 다시 새로운 기쁨을 담을 수 있기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박세훈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저희 식당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무슨 이름으로? 희망담이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망을 담는다는 의미로요. 만수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갑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정말 좋은 이름이야. 달빛이 골목길을 비추는 저녁, 만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젊은 양반, 기억해 두시오. 병 하나에도 누군가는 희망을 담지. 나도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의 말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도 가치를 찾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수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삶의 진리였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말입니다.